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오후 퇴근했습니다. 요즘같이 북극 한파가 맹추위를 몰고 와가지고 전국을 꽁꽁 얼리고 이런 날씨는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구들방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신한옥 신축주택의 구들방 시공 현장을 보면서 생각나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작 등의 땔감을 아궁이에 넣고 불을 지펴 가지고 그 열기로 구들방을 데우고 그 방 안에서 하룻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고유 난방 방식인 구들방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아랫목에서 나고 아랫목에서 자라고 병들면 다시 아랫목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으면 아랫목에서 제사상을 받게 되죠. 자, 요즘은 신한옥 이거 많이 짓잖아요. 그 신한옥에 한 개 정도는 구들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구들방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활력을 찾고자 하고 있으며,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지금 은퇴 세대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비 붐 세대, 전쟁 이후에 보릿고개에 태어난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특히 아랫목에 대한 구들방에 대한 그런 추억이 남다르겠죠. 지금부터 구들방을 만드는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들방을 만드는 순서는 가옥에 기둥이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하방, 중방, 상방이 있죠. 하방은 보통 문짝, 문틀이 걸리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방은 있어야 문틀이 걸리면 문틀하고 방바닥 높이는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은 걸려 있어야 그거를 기준으로 방바닥을 잡아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거기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배수관계에 대한 구들장인의 고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배수 상태를 그 주위로 집터 주위를 봐가지고 구들장인의 경험에 따라서 여기를 아무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은 그걸 갖다가 제거하고 일을 시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래바닥과 아궁이 자리, 개자리 등의 그 원지반을 다짐을 합니다. 원지반을 다짐을 하는데, 만약에 밑에 물이 있으면은 배수로를 내야 되겠고, 그리고 지내력이 약하다, 도저히 집안이 약해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거다가 10cm 정도 잡석을 깔고 컴팩터나 손 달고 등으로 다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내력을 강하게 보충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웜지반을 다지는 이유는 바로 필요 최소한의 지내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부등치마로 인하여 구들방이 꺼지고, 그로 인해서 연기가 새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지내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왜 어느 정도의 지내력이 있어야 되느냐? 흙과 구들장의 두께가 20-30cm 정도 된다고 보고, 그리고 고래뚜기 높이가 30cm 정도, 그리고 면적률이 40%라고 가정하면, 이 무슨 소리냐면은, 면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고래뚜기 20cm고 고래가 30cm라면은 두 개 합치면은 50cm잖아요. 그러면은 면적률은 40%고 공간은 60%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면적률에는 집중 하중을 받고 공간에는 하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집중 하중을 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 꺼지게 되면은 집 전체가 똑같이 꺼지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래 못 꺼지잖아요. 어느 부분이 많이 꺼지고 적게 꺼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모든 흙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치마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치마를 다짐이라는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미리 안착을 시켜준다는 거죠. 꺼지지 않도록. 자, 그렇다면 이 하중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다진 흙 같은 경우는 1루배당 약 1800kg, 그리고 이 현무암 같은 경우는 1루배당 약 2950kg 정도, 그리고 벽돌은 1300kg 정도가 됩니다. 대충 단위 중량 그렇습니다. 요거를 전제로, 요거를 가정하에 계산을 한다면은 40%로 보면은, 면적률이 40%로 보면은 평당
3.3제곱미터당 약 2톤 정도가 걸립니다. 하중이. 이거를 갖다가 평생 1세기 이상을 버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면 구두를 갖다 꺼진다고 또 바꾸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안정화되게 되면 1세기 이상 가거든요. 뭐 지진이 일어나가 다른 뭐 천재지변은 빼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 이것이 영구히 침하되지 않는 것은 바로 1세기라고 가정을 하고 1세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집중 하중을 벗는 부분이 부등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짐을 한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개자리 뚝과 아궁이, 후렁이 또는 함실벽을 막돌, 와편, 전벽돌, 가공석 등으로 쌓는 것은 시방소고요. 저희들은 현재 웰빙을 위해서 힐링을 하기 위해서 짓는 황토벽은 100% 벽돌로 지으면 됩니다. 벽돌로 쌓으면 됩니다. 자, 개자리 뚝과 그리고 함실과 뭐 이런 것들을 벽돌로 쌓아가지고 어디까지? 고래바닥 밑에 선까지 고래바닥까지를 쌓아줍니다. 고래가 나서 이제 고래바닥을 층다짐 해가 올라오죠. 고래바닥을 층다짐 해 올라오는 이유는 바로 부동치마를 막기 위해서 원래 흙은 꺼지면서 치마가 되면서 안정화가 되지만 그 전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다짐을 통해서 안정화를 시키겠다는 거죠. 자, 아궁이 바닥은 습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돌이나 흙, 진흙 등으로 회나 이런 걸로 충분히 보습을 하고 물이 습기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습을 하고 그 다음에 방습대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벽돌 등으로 벽지를 쌓고 불길이 저항을 최소한 받도록 진흙 바름을 해줍니다. 그래야 불길이 저항 없이 안으로 흐트럼 없이 안으로 쑥 신속하게 고래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구들장을 데필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는 진흙 또는 생석회를 섞은 진흙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궁이 후렁이는 뭐 시방에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웰빙용으로 현재 향토방을 짓는 거는 고래 방향으로 500에서 900mm 그리고 높이는 400에서 800mm 그리고 넓이는 400mm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적벽돌로 해가지고 8장에서 14장 사이로 하면 거의 대충 될 겁니다. 그리고 구한옥, 옛날에 100년 된 한옥 이런 것들을 수리할 때는 절대로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원래 있던 높이, 원래 있던 모양, 원래 있던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원래 있던 거 원상 회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100년쯤 됐으면은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우리나라 산림 훼손이 심각해가지고 조선 정부에서 이 백성들한테 절대로 산림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가 언제나 임진왜란 이후부터 새마을 운동기인 70년대까지 1970년대까지 그때 당시로는 1598년에 임진왜란이 끝났으니까 약 1600년대부터 해가지고 1970년대까지겠네요. 그 사이에는 아궁이 바닥과 방바닥의 높이 차이가 한 자 내지 두 자였습니다. 한 자 내지 낮은 건 25cm짜리도 있어요. 높아봐도 60cm를 잘 안 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 솥자리에 불이 맴돌도록 함으로써 요리에 주로 쓰고 남는 잉여를 이용해 가지고 이 난방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땔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 높이가 30cm면 30cm로 마차가 다시 재시공을 하면 됩니다. 50cm면 50cm 마차가 재시공하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아궁이 바닥과 방바닥의 높이를 1m에서 1m 20 정도로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야 불이 쑥쑥 잘 돼가지고 대신에 땔감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자리 바닥과 고래바닥의 기초분홍 구들방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습을 땅속 깊이 지하수로 사라질 수 있게 방습으로 막아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냥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게 만들어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뭐 비닐을 치고 왜? 그러면 위에 습기가 못 올라오도록 비누로 쳐서 막는 게 아니고 가에 도구를 쳐서 지하수를 낮춰줘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비누로 쳐서 못 올라오도록 막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막게 되면은 여기에 발생한 습들이 밑으로 사라지지 못해 거기 박힘으로써 거기 구들장 내부에 고래바닥에 습이 있게 되면 감열의 원인이 됩니다. 감열의 원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들장 시공에 들어가는 흙은 구들장인의 경험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저 경험에 의하자면 황토, 물, 모래, 생석회 이렇게 4개를 배합합니다. 그래서 황토 3, 모래 9, 물 2, 생석회 1 내지 2 요 정도로 배합합니다. 누구라도 제가 공개한 요런 진흙 배합비 있죠. 요거를 써보시다가 자기의 경험이 쌓이고 자기 이 작업 스타일에 이 생석회나 물이나 모래나 황토 양을 갖다 줄이거나 빼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 가면 됩니다. 생석회를 썼게 되면 구조 내력과 구조 강도가 높아져요. 시멘트와 같이 딱딱해지고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생석회는 시멘트처럼 1급 발암물질인 라돈 같은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그리고 환경 인체에 좋은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사용하면서 쥐 같은 거 뭐 잡벌레 같은 거는 생석회를 좀 많이 쓰고 그리고 생석회 가루를 좀 뿌려 놓게 되면은 이 기관지에 들어가 가지고 쥐 같은 것도 덜 설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다 뭐 농약이나 이런 걸 쉐를 부어 가지고 쥐 잡는다고 그거는 결코 우리가 힐링하려고 짓는 황토방 이 개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고래바닥을 층다짐 10 내지 15cm 간격으로 층다짐을 하는데 여기는 손달고나 컴팩터를 사용하여 다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람마로 다짐하는데 저는 람마로 다짐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람마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옆에 미리 기존에 쌓아놓은 이 아궁이, 후렁이 또는 함실하고 개자리 쪽에 그 벽이 충격을 받고 눈에는 안 보여도 충격을 받게 되면은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은 언젠가는 무너지거나 아니면 다른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근담과 고래뚝을 쌓아 올립니다. 고래뚝의 높이와 시근담의 높이는 똑같이 15에서 25cm, 적벽돌 넉장에서 6장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땔감이 풍부한 궁궐이나 행사관계로 맨날 며칠 일주일씩 계속해서 4, 5초 팔 때만 불 떼고 막 한겨울에도 불 떼가지고 행사하고 이런 대형 사찰의 경우에는 100cm 이상의 고래뚝의 높이를 갖다 100cm 이상을 해가지고 그 안에 습이 한 거죠. 그러나 일주일 계속 내독되었구만 그 습 자체가 이 적이 되는 겁니다. 이 체온이 되는 겁니다. 열을 가다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데는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가정집 우리는 힐링하려고 2평, 3평 이래가지고 황토방 지을 때는 절대로 20cm를 안 넘는 게 너무 많아도 25cm를 안 넘어야 돼요. 벽돌 넉장에서 6장 사이 쟤는 넉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면 충분하다. 더 이상 하지 마라.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들장 올리기입니다. 높이를 수평지게 하고 까딱까딱 놓으면은 거기다가 귀염돌을 개어 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발로를 밟았을 때 까딱까딱 안 놓을게 그러고 진흙으로 채워 가지고 완전히 나중에 말랐을 때는 하나가 일체가 되도록 그리고 연기가 옆으로 고래와 고래 사이에 이동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춤돌을 막고 진흙이나 생석회 섞은 진흙으로 거미줄치기를 해가지고 사춤돌이 놀지 않도록 딱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토를 10에서 15cm 정도 많게는 20cm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 두꺼운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불을 오래 떼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10cm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15cm나 많아도 20cm 이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10cm 정도가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부토를 10cm로 오는데 대신에 부토를 다짐을 하는 데는 절대로 컴팩터나 람마 같은 거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발로 꼭꼭 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격을 주면은 구들장이 놀아요. 놀게 되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발로 꼭꼭 밟아가 다져가지고 안 밟은 데 없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밟아가지고 10cm, 15cm를 쫙 해가지고 자대로 착착 쳐가지고 편편하게 한 다음에 초벌 발음을 쫙 해주고 초벌 미장을 해주면은 저희 구들 장인들의 목숨 모두가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결국은 구들 놓는 방법과 순서였습니다. 오늘의 구들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도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